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자, 어제 나왔던 내용이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격인 LPR을 6개월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다 동난 거야? 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 소비 시장은 계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와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LPR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이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부양책이 동난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사실은 실질 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실 소비자 물가가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황을 감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그 소비자 물가를 녹여서 네. 실질 금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대외 금리 차가 매우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여력 자체가 없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뭐 가능하다면 1회 정도는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카드가 이제 효과적인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지금 사실은 연초에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쓸 때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경기가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고, 근데 다만 지금은 중국 또한 그렇고 사실 글로벌 경기가 전망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통화정책을 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뭐 신용 증가를 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낮아졌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중국은 그래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중국 당국이 원한 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실 경기가 나쁘면은 이자가 싸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사실 투자를 레버리지를 하죠. 네. 일으켜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나라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실은 재정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국의 정책 의지를 이런 금리 인하보다는 그 재정 정책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떠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뭐 지방채 발행 속도라든지 네. 그리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부, 그러니까 즉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는 정도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양책 기조 자체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막 활발하게 조금 더 성장 이런 과정에서는 금리를 내려준다면요. 누구나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네. 벌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둔화? 지금 좀 더 둔화되겠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 내려준다고 해서 섣불리 투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금리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우리가 뭐 여기저기 지원해 줄 테니까 투자도 하고 설비도 하고 하자. 그래서 이런 의도로 보인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네. 인하 이후에 그 창구 지도, 그러니까 대출을 늘리도록 네. 독려하는 창구 지도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이와 좀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금리 인하보다도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실제로 대출이 늘어나는 여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기업 대출은 그나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좀 가계 대출은 사실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좀 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2년 만에 최저 수준.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중국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중국의 부양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네. 드리면은 뭐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두 번째는 내수 진작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재정 정책으로 네.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다면은 인프라 투자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 유입세를 보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인프라 투자는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같은 투자 쪽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규제가 완화는 되고 있지만 그 관련된 좀 경기 펀더멘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 경기 뭐 선행 동행 지수들로 볼 만한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투자 부분에서는 인프라 투자 홀로 조금 견조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 진작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하고 있죠. 뭐 보조금 정책, 뭐 쿠폰 발행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기조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봉쇄 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네. 그리고 그 사실 중국 고용 환경들이 그 헤드라인으로는 다시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20%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 실업률이요? 네, 16세대 24세. 네. 네.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직후에 많이 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대졸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네네. 뉴스들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좀 그 뉴스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년 동안 그 자영업자들의 가계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즉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라는 뜻은 사실 중국 가계 체력에 더 큰 부담이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수 진작책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필수 소비 부분들이야 당연히 품목들이 견조하게 회복이 되겠지만, 조금 자유소비재 성격의 특히 내구재 소비들이 과연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만 6월달 지표는 좀 네네.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 쪽은 좀 계속 돈이 잘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수 진작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연간으로 5.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은 하반기에 8% 넘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중국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저 5.5%를 그 충족을 시키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네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가파르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는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관련돼서 중국의 내구재 소비들이 그렇게 과연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대로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은 뭐 규제를 완화를 했더라도 뭐 사실 착공, 완공, 판매 네네. 그리고 가격 데이터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그냥 감소폭이 조금 줄어든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가 가파르게 일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최근 들어서 봉쇄 조치가 조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0월까지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특히 대면 소비들 서비스 경기는 네. 뭐 사실은 매우 추세적으로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 경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소비, 그러니까 최대는 아니지만 네, 네. 엄청난 소비를 담당해주면서 또 엄청난 생산도 담당해주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물론 네.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하반기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글로벌 경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부정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뭐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공급 측이랑 소비 측 나눠서 좀 이야기를 네네. 드리면은, 어쨌든 중국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 자체는 견조하게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봉쇄 조치가 극에 달했던 수준에 비한다면은 물류도 많이 정상화가 되면서 재고 소진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공급 입장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공급난에 조금 완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중국은 지금 생산자 물가가 높았던 점이 네네. 이제 글로벌 인플레 자극으로 이어졌었는데, 중국은 생산자 물가는 확실히 아직까지 레벨은 높지만 피크아웃되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글로벌 공급 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다만 소비를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아까 뭐 중국 내부에서 뭐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는 견조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이런 통신기기, 네네. 뭐 그러니까 IT 소비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 고려한다면, 임의 소비재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월간으로 지표는 당연히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하반기 놓고 봤을 때 특히 정부의 부양책이 약화가 되거나 혹은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현재 7월 달의 수준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당연히 없지만 부양책 하나를 믿고 낙관적인 시간만을 유지하기에는 조금은 위험 요인도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저는 되게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인프라 쪽에 투자를 지금 그리고 재정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수를 지금 당장 살릴 수가 없으니.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공장도 좀 돌아가게 되겠다는 네네.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었던 공급망 이슈의 좀 완화의 어떤 신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되려면은 이 중국과 뭐 중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립되는 분위기여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어쨌든 2018년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네네. 꾸준히 있어 왔는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간 미국이 사실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런 대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사실 중국과의 갈등에 집중하기에는 미국 내부에도 좀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지 않는가라는 게 좀 중국을 보는 입장에서 제 생각이고요. 특히 그 관련돼서도 뭐 미국이 막 중국에 대한 소비재 그 관세 뭐 인하하겠다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냈던 뉴스들이 뭐 중국산 반도체들 뭐 고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갈등도 여전히 이어져야 되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결론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이전처럼 네. 그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노이즈일 거고 사실은 뭐 중국 경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많이 좀 계산해야 되는 그렇죠, 변수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과거 한 2018년도 이후부터에 비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제일 수위가 약하지 않나 위험 요인 수위가 낮지 않나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붙일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의 키워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